안녕하세요. 금융재테크 연구 카페 매니저 해버드림입니다. 적금 선납위원에 대한 강의를 시리즈로 유튜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로서 그 제목을 적금 선납위원은 자유적립 예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적금 선납위원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이해하면 선납위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금에 대비해서 적금의 특징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적금은 예금 금리보다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한 1.5배 정도. 그런데 원래 적금은 은행 예금 중에서 예적금을 합한 거 중에 합한 거에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적금은 아주 예금보다 수식 평잔을 계산해 보면 경영 공시 같은 데 보면 5%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기는 참 별로 안 좋은 상품인데 이렇게 금리를 많이 주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개는 이제 처음에 돈을 모으려고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새내기 직장인들을 이제 유치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2차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끼 상품으로 내놨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선납위원은 뭐 그렇지만 선납위원은 이 적금금리가 예금보다 높은 거를 적극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적금이자가 예금이자 실제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금리는 뭐 높지만 적금 같은 금리면은 예금이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쯤 되는데 6% 금리로 100만 원 12개월 만기면은 원금이 1200이죠. 그거의 적금이자는 39만 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금 1200만 원은 7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적금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상충된 점을 선납위원은 비집고 들어가서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금의 그 예치 모식도죠. 그래서 가입해서 한 달치 10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이런 식으로 한 달 후마다 자동이체로 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치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적립할 때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반 조금 넘는 78개월에 이걸 소위 월적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게 한 달치 예금 이자라고 해서 월 쿠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쿠폰은 6% 100만 원이면은 월 예금 1개월 만기 예금으로 오면 5천 원이거든요. 그걸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 곱하기 78 하면 39만 원이고 예금은 적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100만 원씩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12개를 12개월 동안 예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4개의 쿠폰이 만들어지고 월 적수가 되고요. 그걸 이제 곱해보면 7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비율로 보면 같은 금리면은 같은 원금 대비 이자가 예금 이자의 절반쯤 된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원금 대비 수익률이 적금은 39만 원에 원금 1200이니까 3.3%쯤 되고요. 예금은 72만 원 나누기 1200 하면 6%입니다. 이거는 금리인데 요거는 금리의 한 54%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수익률 비교고요. 연환산 수익률로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선납위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식적으로 적금의 모식도에서 요 부분 있죠. 앞부분. 가입해서 한 달치를 넣고 나머지 5달 동안 넣지를 않습니다. 2월 1일, 3월 1일,
6월 1일까지 넣지 않고 7월 1일 날 요 안 넣은 거를 다 한꺼번에 7월 1일 날 다 넣으려면은 11달치를 넣어야지 이게 벌충이 됩니다. 요게 빠졌는데 그게 일이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야지 쿠폰이 78개가 되죠. 12 더하기 6 곱하기 10이라면 78개의 쿠폰이 됩니다. 그래서 쿠폰을 채웠고 그 다음에 1200만 원을 적립했으니까 적금의 약정이자를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도 적금의 약정이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 10일 선납위원이라고 하죠. 여기 숫자는 한 번씩 적립하는 거에 배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배 적립하고 그 다음에 11배를 두 번째 적립했으니까 1, 10일 선납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15 선납위원은 1, 10일과는 반대입니다. 요 뒷부분에 5달치 있죠. 요걸 갖다가 선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6달치를 미리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아기가 맞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요거죠. 요거는 딱 그 만기에 반되는 날 7월 1일이죠. 6개월 후에 적립을 하면 이제 월적수가 이거는 12 곱하기 6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6 하면 78개의 월적수를 채웠고 그런데 700만 원밖에 안 넣었죠. 6일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로 설명하자면 만기일에 적립을 해서 만기일에 해지하면은 이 두 개가 만족됐기 때문에 적금의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의 규정이 당일날 해지는 안 되거든요. 적립하면. 그래서 만기 전일에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만기일에 해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5일이 일적수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5일을 빼게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 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15 선납위원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65 선납위원은 비슷한데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놉니다. 2달째. 그래서 적립만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목돈이 생길 때 그때 이제 165를 쓰게 되는 거죠. 약 한 달 후입니다. 약 한 달 후에 6배수를 채우면 월적수는 12 더하기 11 곱하기 6 하면 78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5달치를 만기 전일에 넣어가지고 적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게 1, 6, 5배를 적립하기 때문에 165 선납위원이라고 합니다. 66 선납위원은 이걸 이리 갖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가입시 6배, 그 다음에 만기 한 달 전쯤입니다. 그때 이제 6배를 넣으면 78개의 월 적수를 채웠고 적립도 1200이 됐기 때문에 적금의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복잡한 그런 정기적립 방식의 적금의 적립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서 적립하는 것이 바로 선납위원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놨는데 615 만기 전일에 적립하고 165도 만기 전일에 적립합니다. 이 두 개는 대출을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66 선납위원 1개월 전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대출하기는 참 애매하죠. 한 달치 이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잘 안 쓰는 방법이고요. 111 선납위원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보면 이제 적금을 적립만 해놓고 6개월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만 쉬는 게 아니고 6개월 이후에 적립하면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6개월 이후에 11배수를 적립해서 6개월간 예치한 후에 만기일이 그때 오거든요. 그때 해지를 하면 되는 게 111 선납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3333인데 이렇게 옮기면은 3333이죠. 온갖 선납위원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도 만들 수가 있고. 자, 이제부터는 왜 그 선납위원이 예금이라고 그러는지, 그 예금이자로 왜 계산이 되는지, 적금의 예금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로 다시 왔는데요. 615배죠. 만기 전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면은 적금의 약정이자가 나오는데 적금이자 계산 공식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걸 다
고려한 거죠. 요 뒤에 요게 78이에요. 여기 78. 이거는 월 쿠폰 5,000이고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39만 원을 이런 식으로 정기 적립하면 받을 수 있는데 6.15는 이걸 갖다 일이 넣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만기 전일에 한번 넣고 그러면 두 개의 예금 덩어리가 생깁니다. 가입해서 6배수 600만 원을 12개월간 예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딱 중간되는 날 1배수 100만 원을 6개월간 예치한 두 개의 예금으로 바뀌고 각각의 예금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36만 원, 100만 원 6개월 예금은 예금 이자 계산식이요. 이게 3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서 예금 이자를 받더라도 적금 금리로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은 적금 이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두 개의 예금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적금의 예금화 전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선납위원회 수익률을 좀 다시 살펴보면은 자, 1번 예금은 36만 원 나누기 원금이 600만 원이죠. 그래서 6% 수익률입니다. 이 앞에 보면 연수익률이라고 붙여 있어요. 이거는 1년 동안의 수익률, 원금 대비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금 2, 두 번째 예금은 요거요. 3만 원의 이자를 100만 원 가지고 받았죠. 그런데 이게 6개월 동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연수익률로 치면은 6%거든요. 그래서 6% 연수익률 두 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이 선납위원, 6.15 선납위원의 연수익률은 6%입니다. 그래서 선납위원, 6.15 선납위원의 연수익률은 6%고 그거는 적금금리하고 같습니다. 111 선납위원은 이걸 이리 갖다가 빼면 두 개의 예금으로 역시 변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에 12달 12개월 만기 예금이고 요거는 1100만 원에 6개월 만기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예금이자 계산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6만 원, 그 다음에 1100 곱하기 6 해서 나누기 2죠. 이게 하면은 33만 원이고 두 개를 더하면은 39만 원입니다. 적금의 약정이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정기 적립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립을 두 개의 예금으로 적립을 해도 예금이자 계산식으로 해서 계산한 이자의 합이 적금의 약정이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11 선납위원은 그냥 적금 찜하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처음에 찜해놨다. 그리고 나중에 적립한다는 의미에서 적금 찜하기라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예금화됐다는 측면에서는 111 선납위원도 똑같습니다. 수익률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수익률이 6%로 적금금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1뿐만 아니고 그 외 모든 적금의 선납위원은 예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번 예금이자 계산식으로 모든 선납위원의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12개월 만기의 적금 선납위원 계산기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래쪽에 이 기능이 있는 부분은 보지 마시고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립 일정 부분만을 보시면 됩니다. 적금은 가입은 1월 1일 날 가입해서 6% 100만 원으로 맞춰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선납위원 공식을 여기 다 적었는데요. 66, 그 다음에 1515도 있고요. 최대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선납위원이 어떻게 예금화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를 계산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적립금별로 예금식으로 이자를 계산한 거예요. 100만 원에 대한 이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111부터 보겠습니다. 111은 가입할 때 가입만 하고 나서 딱 6개월 되는 날이죠. 그게 7회차 적립일입니다. 6개월 되는 날 나머지 배수 11배를 다 올인을 하면 됩니다. 1100만 원을
6개월 되는 날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적립건이 생겼습니다. 가입할 때 생긴 100만 원은 12개월 만기 예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개월간 예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되는 날 넣은 거는 6개월간 예치되죠. 6개월 후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6개월 만기 예금입니다. 이자 계산을 해보면 암산을 해볼까요? 100만 곱하기 6%는 6만 원 맞죠? 그 다음에 1100만 원의 6% 이자는 6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니까 반일 거 아니에요. 그럼 33만 원이에요. 뒤에 2,000원은 일수 계산 때문에 생긴 오차입니다. 여기 보면 월수로 나와 있지만 실제 일수는 이렇게 184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긴 오차이고 그 오차는 2월이나 아니면은 달이 짧고 긴 달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거는 오차가 1% 그러니까 한 3,000원 미만이면 날짜에 의한 오차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만 원 정도의 예금 이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적금의 약정이자는 39만 원이니까 두 개의 예금으로 예금화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6.15도 설명을 했었죠. 6.15를 눌러보면 가입일의 6배 그리고 중간되는 날 7월 1일 날 넣어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3을 한 이유는 순지연 일수가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딱 가운데 낀 거 하나는 고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그러니까 7월 1일보다 3일 전에 선납을 함으로써 순지연 일수를 정확히 0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기 전일에 5배를 넣는데 이거는 워낙 이자가 적습니다. 1%도 안 되죠. 무시를 하고 이 두 개만 이제 두 개의 적립금만 예금으로 보시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6만 원에 대한 6% 이자는 36만 원이고 100만 원에 대한 6% 이자는 6만 원인데 6개월이니까 3만 원이죠. 그래서 합이 39만 원입니다. 뒤에는 오차고요. 그러면은 6.15도 두 개의 예금으로 예금화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선납위원을 눌러보면서 이것도 다 두 개의 적립건 예금이자로 계산해서 여기가 39만 원이 됐고 다 똑같습니다. 66 선납위원 66은 36만 원이고 이거는 1개월 만기 예금이에요. 그러면은 3만 원이죠. 600만 원에 대한 1개월 만기 예금은 3만 원입니다. 암산해 보시면 그래서 합이 39만 원이고 세전이자하고 같습니다. 적금의 약정이자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600만 원을 가입일에 600만 원을 예금같이 적립을 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만기 한 달 전에 또 적립을 하는데 이건 1개월 만기 예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개월 만기 예금을 이자 계산을 6%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얘기해 보면 모든 적립건을 기간으로 해서 예금이자 계산을 하니까 이거는 1개월만 적립을 해도 6%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예금으로 바뀐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간이 길든 짧든 모든 게 다 그 기간별로 해서 이자가 적금 이자하고 같이 기간이 짧아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금 이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예금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호1호는 좀 더 개수가 많지만 역시 39만 원이죠. 최대 지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로 맥시멈으로 지연을 하는 건데 신협이니까 만기 전에 6회 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전일에 5배를 넣고 그 다음에 만기 후에는 아주 많이 최대로 지연을 해서 6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원래는 12월 31일이거든요. 신협은. 근데 한 달 전인가 그거는 기회비용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상 지연해서 넣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렇게 하면은 41만 2천 원의 예금, 이게 예금이라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39만 원만 줍니다. 적금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손해가 났고 그거는 적금의 약정이자의 5.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해보면 거의 한 8% 넘는 그런 비율로 이자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11월 30일로 바꿔서요. 11월 30일인 경우에 이게 어떻게 예금화가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00만 원은 하루치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00원도 안 되니까 빼버리고 요 가입할 때는 100만 원은 원래는 만기까지는 12달 예금이었는데 지금 11달이 지연됐어요. 이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3개월 만기 예금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1일 날 해지를 하기 때문에 24개월에서 한 달 빠진 날 해지하기 때문에 23개월 만기 예금 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23개월 만기 예금 이자는 그거의 반인 11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 대한 이거는 11개월 만기 예금 이자가 되거든요. 약간 5천 원, 그 하루 이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27만 6천 원쯤 나오는데 500만 원에 대한 11개월 만기 예금 이자는 2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더하면은 적금의 약정이자와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 지연을 하더라도 적금이 예금화가 된다. 이렇게 해도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늦게 냈지만 정상적으로 적금의 약정이자로 해서 예금이자를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3333 선납위원을 했었죠. 그거 잠깐 해보겠습니다. 3333을 만들려면 자유적립을 누른 다음에 이게 자유적립 누르면 이제 예금같이 되는데요. 1월 1일 날. 두 번째 거를 6월 1일 날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곱 번째 거를 7월 1일 날 넣고 7월 1일 날 넣고 마지막에는 12월 1일 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3333 선납위원이 되고 순전일수도 딱 0으로 우연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의 적립권이 생겼죠? 3개의 적립권입니다. 각각의 적립권은 이게 월로 했기 때문에 12개월, 7개월, 6개월, 1개월 만기가 된 거예요. 만기까지. 그래서 이 이자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거 보면 이거는 6개월 만기 예금을 가입한 거나 똑같고 300만 원을 내가 돈이 12월 1일 날 돈이 300만 원이 생겨서 적립을 하면은 1개월 만기 예금으로 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예금 이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적금의 약정이자로 기간이 짧아지더라도 적금의 약정이자로 계산해서 예금 이자를 계산해서 보태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무줄 선납위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고친 거가 순전일수가 12일이 생겼으니까 요 두 개를 6일 지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다음에 정리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아주 고무줄로 불규칙한 날짜로 이건 자기가 돈이 나오는 날 그냥 무조건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자가 39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고무줄 같이 적립을 해도 이자는 다 이거 모두가 다 따로 예금화가 된다. 그럼 지연을 시켜볼까요? 그냥 이걸 지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7월이 아니고 많이 지연을 해보죠. 그래서 이 정도 한 10일 정도 지연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자는 3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납위원은 적립권별로 만기까지의 기간까지의 예금 이자로 계산을 한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원리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선납위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선납이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납이온은 선납일과 이온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까 그 월적수, 월 쿠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자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일적수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납이온 할 때는 일적수로 카운트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선납일과 이온일을 계산을 합니다. 선납일은 매 적립금마다 적립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100만 원을. 3월 1일, 4월 1일인데 그거를 언제 적립했느냐? 8월 1일 날 다 적립을 한 거예요. 1, 11일이니까. 그러면 요 차이가 날짜가 5개월 늦은 거죠. 그래서 지연일이라고 하고 이건 153일 일수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12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지연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똑같은 날 넣기 때문에 0일이고 이거는 미리 넣은 거죠. 9월 1일 넣을 거를 아니면 10월 1일 넣을 거를 8월 1일 날 넣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의 선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선납이온이다. 정상적인 적립으로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순지연일수라는 이름으로 지연일수에서 선납일수를 뺀 날짜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걸 다 더한 날짜예요. 그게 0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납과 이연을 정확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제 선납이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 선납이연을 다시 보면 여기 지연일과 선납일이 있죠. 근데 2월 1일 날 가입을 하면 딱 보통 때는 안 생기는데 이날만 마치 계기일식이 생기듯이 양쪽이 똑같습니다. 양쪽이 똑같게 정확히 대칭이어서 그 다음에 가운데 날은 0이고 그래서 마치 시소가 정확히 균형을 맞추는 것 같이 이렇게 맞춰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다 더하면 당연히 0이죠. 그래서 이연일수가 0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이것도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이연되는 날이 없다. 그래서 만기연일은 같은 날로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6.15인데요. 6.15를 보시면 6월 1일 날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번에는 선납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마이너스예요. 선납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59일 이런 식으로 한두 서너 다섯 달인데 날짜가 조금 적죠. 이게 만기 전일에 넣은 거는 지연입니다. 미리 넣어야 되는데 만기 전일까지 미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52, 12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5, 4, 3, 2, 1 다섯 달 이런 식으로 월적수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보면은 좌우를 비교해 보면 2씩 차이가 나죠. 2씩. 그래서 다섯 개니까 12일에 지연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쪽에다가 이거를 10일 선납을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 날 적립해야 되는 거를 7월 22일 날 적립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만기일에 해지하려면 이연일수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순지연일수를 0으로 만들면 된다. 그리고 선납이 가끔 조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지연일수를 0에 가까운 음수가 되면 만기일에 해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선납이연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이 생기면 이제 만기 이연일이 생기는데요. 지연일이 만약에 12일이면 나누기 12 해가지고 하루가 지연이 됩니다. 24일이면 이틀이 지연이 되고 이틀 후에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25일 지연하면은 이틀하고도 0.1일인가 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무조건 하루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올림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나눠서 2.1일이면 소수가 나온 거는 올려가지고 3일 지연하는 방식으로 만기 연일을 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공부한 거를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짓인 거를 찾아보십시오. 답을 찾기 전에 지금 보면 모든 정기적금은 선납이연이 가능하다라는 거의 답입니다. 여기 자동이체로 해서 3분의 2 이상을 자동이체를 해야지 0.1%를 주겠다는 되게 그 신협의 2,8원 적금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0.1%는 적을 뿐더러
적어서 무시할 수가 있고요. 선납이연 하면은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0.1%를 굳이 받고 싶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납이연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하시는 분은 그것까지 하려고 하죠. 여기서 틀린 거가 여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선납이연을 하면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절대 안 늘어나요. 적금의 약정이자를 벗어나질 못하죠. 제한이 됩니다. 선납위원회 연수익률은 적금금리와 같습니다. 이거를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르는 거는 왜 다르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선납위원 자체만 보면은 적금금리하고 같습니다. 선납위원은 적금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을 때만 쓸모가 있다. 이 만 때문에 사실은 틀린 거죠. 틀렸지만 사실은 같아도 아니면 하물며 낮아도 적금 선납위원이 더 쓸모가 있습니다. 자, 예금의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예금은 문제가 있어요. 적금금리가 낮다 그랬지만 이게 같거나 더 적금금리가 더 낮을 때도 예금은 이런 단점 때문에 적금의 선납위원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즉 가입할 때 준비된 자금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만기까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면 중도 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돈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생겨도. 근데 적금 선납위원은 이런 방법이 다 가능하죠. 중도 해지를 한다 치더라도 예금은 처음부터 적립한 거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또 원금도 12개월치 다 합니다. 반면에 적금은 딱 한 달치 찜해 놓으면은 한 달치만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찜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싫으면 아니다 싶으면 금리가 너무 낮은 거를 찜했다 싶으면 그냥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거의 이 이자 손해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해지를 지연시키면 한 달 동안은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는 만기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의 금리로 해서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붙는 게 적습니다. 그러면 적금에서 지연을 통해서 만기 이연을 시키면 그때는 약정이율로 해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적금의 장점이 됩니다. 이렇게 적금은 정말로 유연하게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높고 낮으냐를 따지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은 다 예금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금금리로 예금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적금은 두 가지 상충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금리도 높고 이자도 예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적금금리로 선납위원을 하는 거는 자유적립 예금이다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선납위원을 하면은 연수익률은 적금금리에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익률 감소하는 요인, 이걸 이제 깎아먹는 요인은 뭔가 현금을 대기시키는 겁니다. 그 현금 대기하고 적금 대기란 말을 썼는데요. 현금이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금에다가 바로 넣지 않고 현금으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적금금리하고 차이 때문에 생긴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연수익률을 적금금리보다 좀 낮게 깎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걸 없애려면 적금을 대기시켜야 됩니다. 적금을 많이 가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적금을 많이 가입해 놓고 그거는 나중에 지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기 이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연도 예금이자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적금을 많이 여러 개 가입을 하라 얘기죠. 적금을 여러 개 가입해서 찜해놓고 대기시켰다가 선납위원을 활용해서 적립을 하는데 지연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지연. 이게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연해서 만기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예금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적립한 이후로부터 만기일까지 적금금리로 예금 이자가 적립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온다는, 그게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선납하면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현금을 스탠바이, 현금을 놔두고 넣으려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15도 그래요. 6.15도 마지막 5배수를 나는 굳이 현찰로 넣겠다 라는 거는 정말 수익률을 까먹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리라 얘기해요. 그 5배수 돈이 나오면 다른 데다가 그냥 다른 대기시킨 적금에다가 적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전일이 되면 딱 5배수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은 요즘 쉽습니다. 사실 예금 가입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보통 예금 통장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처음이라 그래서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한 번만 해보면 두 번째는 예금 가입만큼 빨리 한 1, 2분 안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도 2%가 가산이 되지만 그거 해봤자 1, 2천 원, 3, 4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자에 6.15로 했을 때 5배수의 이자는 이자 금요는 전체 이자의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을 그 정도밖에 안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대기시키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손해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도 활용을 하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연수익률이 적금금리하고 거의 같게 되는 선납위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선납위원으로 적금금리 수익률을 만드는 전략. 앞에서 얘기한 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적었는데요. 선찜 후고, 그냥 적금이 좀 금리가 세다 싶으면 무조건 찜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어떻게 쓸지를 뭐 버릴지 그런 것도 나중에 고민하면 됩니다. 선납위원은 지연을 써서 하면 되니까 나중에 고민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적금 대기, 현금 대기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여러 개의 적금을 먼저 가입을 해가지고 적금을 스탠바이 시켜놓고 현금이 나오면 거기다가 계속 적립을 하는 거예요. 고무줄로. 그런 다음에 그 선납위원 계산기에 넣어가지고 만기 전일에 뭐 신협 같으면 반 이상만 적립을 하고 그다음 만기 후까지 지연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금을 대기시켜서 나오는 현금을 수시로 적립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고무줄 지연 선납위원을 많이 쓰라.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6.15나 1.12일은 정말 시작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무줄 같이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지연을 이용을 해라. 지연을 이용해서 만기 연일에 해지하면 기회비용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6.15나 1.11은 그럼 언제 쓰느냐? 가입 초반에 목돈이 덜 커져가고 있는데 마침 적금 금리가 좋을 때, 그럴 때 6.15를 쓰고 만기 전일에는 반드시 대출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초반에 목돈이 많으면, 예를 들면 초반에 한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6배수로 4천만 원이면 6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6.15로 해서 선납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 4,670만 원쯤이 이제 1배수가 되고 5배수는 3,500쯤 되는데 그거는 대출로 활용을 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그 수익률이 높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쩌다 한번 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1 선납위원은 찜하기 중에서 이제 제일 공식을 쓰는 찜하기 전략인데요. 가입할 때 1벤, 근데 여기 보면 중간 이후의 목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에 넣으려는 거는 이제 초보자 때 얘기고, 중간 이후에 목돈을 넣어도 된다. 물론 쪼개서 넣어도 되지만 11배를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만약에 11배를 넣었다고 치면 그 11배는 2분의 1 만기의 예금이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에서 볼까요? 1.11 선납위원이 2분의 1 만기의 예금으로
변한다. 그건 아주 선납위원회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금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공식대로 적립하는 일시bil 선납위원은 7월 1일 날 1,100만 원을 적립하잖아요. 이거는 1월 1일 날 쳤기 때문에 6개월 만기 예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금이자 계산식으로 해서 예금화되는 거를 앞에서 증명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적립을 좀 늦춰 보겠습니다. 그냥 10월 1일 날 3개월 늦춰서 해보면 9112일보다 더 짧은 만기가 2년이 돼요. 약 5.8개월이 만기가 2년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5.8개월 만기의 예금으로 변한 거죠. 최대로 지연을 하려면 만기 전일에 적립을 하면 되죠. 빼기 1 해보면 이게 만기 전일을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립을 하면은 168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약 5.6개월이죠. 이거는 1,100만 원의 5.6개월 만기 예금으로 변한 겁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어찌됐든 적립을 늦춰가지고 했는데 이때 적립금은 6개월이나 6개월 이하의 만기 예금으로 변한다. 이걸 이제 달리 얘기해 보면 적금과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 그냥 같은 만기의 예적금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배는 뭐 예금이라고 치고 비교를 같게 한다고 치더라도 요거는 지금 6개월 만기 예금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만기 예금은 3%나 뭐 그 언저리나 그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금 금리가 1년 만기 적금 금리가 그보다 낮아도 예금 금리보다 낮아도 적금의 선납위원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지연 선납위원은 찜하기에 이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찜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 전일에 5 내지 7배, 이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만기 후에 6 내지 4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금을 해서 만기를 최대로 지연하는 건데 이것도 예금입니다. 예금으로 이자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 은행에 같은 날 다른 만기로 적금을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을 때, 근데 금리는 다 좋아. 그러면은 꼬꼬문 선납위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만기로 두세 개의 적금을 들어서 꼬리물기로 선납위원을 뭐 옛날에 풍차 돌리기하고는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꼬리물기로 해서 계속해서 적금 선납위원을 연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6.15 꼬꼬무인데요. 6.15로 시작해서 뒤에는 1, 11 선납위원을 꼬리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 3개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신협에서 1월 1일 날 3년, 4년, 5년 뭐 중간도 됩니다. 중간 월수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때 그냥 편하게 3년, 4년, 5년 만기로 해서 7%짜리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처음에 돈이 좀 있을 때는 18일, 17 선납위원을 하고요. 돈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첫 번째 것도 1, 35 선납위원을 하면 됩니다. 돈이 좀 있다고 쳤을 때 18일, 17 선납위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8개월과 60개월은 반드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적금은 반드시 1, 11 선납위원 종류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 최대 월 적립금이 나와 있는데요. 동일하게 한번 눌러서 보면 실제 월 적립금을 이렇게 그 플랜대로 하면 뒤에 보면 예금자 보호 금액이 나옵니다. 이 4,990 몇만 원이 다 나오죠. 세 개 모두 다 적금의 정기간 동안에 각 적금별로 해서 예금자 보호의 한도를 넘는지를 본 거예요. 딱 4,900만 원에 저스트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3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이 플랜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 단위로 조금 보기 좋게 210만 원, 89만 원, 70만 원으로 진행을 하면은
가입할 때 이제 이걸 가입한 다음에 이거는 18일 17 선납위원이니까 적립을 18배를 해가지고 이게 3780만 원입니다. 적립을 하고 가입해서 그러면 최초 가입일 날 3,939만 원이 필요한 거죠. 돈이 좀 적으면은 이제 이거를 1천만 원 가지고 이걸 해보겠다. 최초 원금을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천만 원에 맞는 월 적립금이 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천만 원에 맞춰서 여기가 1988만 원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냥 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로 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한 달치를 더 넣어야 되죠. 18일, 17에서 2를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기일이 돼서 대출을 나머지 17배를 대출 받아야 되죠. 요거는 36개월은 여기 위에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36개월이 여기 있습니다. 17배를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정도 금액이고 이걸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가. 그래서 상계를 시키면 36개월 되는 날에 상계 해지하면은 적금 수령액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을 어디다 넣냐면 여기서 그냥 찜에만 놔둔 48개월 만기 예금에다가 47배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4,183만 원이죠. 적금 수령한 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제 나머지 이거는 현금화를 하고 다른 적금에 대기하고 있는 적금에 선납위원을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게 넣은 거죠. 36개월 만기니까 48개월은 원래 24개월에 넣어야 되는데 47배를 1년 늦게 넣습니다. 1년 늦게 넣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지연이 돼서 이날 해지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날 해지했을 때 적금 수령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고 거기서 59배를 이제 그때 넣습니다. 59배를 4,130만 원을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 정도 남고 지연이 겹치면서 약 30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30개월 후에 해지를 하면은 잔여 수령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입 금액은 이 금액만 여기에 4,100만 원이고 이자는 2,1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적금으로 꼬리물기를 하면서 추가 적립금 없이 진행하는 방법이고 일시빌 꼬꼬무는 사실은 시작할 때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35배수인 이거를 어디선가 넣어야 되는데 35배수를 뭐 굳이 한꺼번에 안 넣어도 되죠. 좀 늦게 넣어도 되고 그러지만 이게 만기가 이연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뒤로 밀리겠지만 어찌됐든 시작은 이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36개월 적립금이 이제 좀 추가가 돼서 총 적립 총액은 4,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자는 이렇게 나와요. 1,500만 원의 이자가 생기고 전혀 여기 보면 이 적금은 첫 번째 적금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갈 때 추가되는 돈이 없이 이렇게 돈이 남습니다. 이거는 현금화 내지는 다른 적금에 선납위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원금을 좀 적게 가지고 연결해서 선납위원을 시리즈로 세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되겠고 보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세전이자가 2,100만 원. 이거 이렇게 한꺼번에 받기 어렵거든요. 한은행에서는. 최대가 아마 이거에 가까울 겁니다. 예금자 보호를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는 적립을 뒤로 늦추면서 아주 교묘하게 예금자 보호를 한도를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는 또 예금 이자가 많아져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 만기 연일은 이렇게 연도별로 분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이 교차대출 선납위원인데요. 이거는 한은행에 같은 날 만기 하나로만 고금리 적금을 판매할 때 2개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교차대출이라는 아주 최대 지원까지 이용하는 좀 고단수의 선납위원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액으로 여러 적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자유자재로 지연을 이용해서 만기 연의를 해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산납위원으로 적금금리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으로 여러 적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자유자재로 지연을 이용해서 만기 연의를 해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산납위원으로 적금금리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